네트워크 기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네트워크를 알기 전에 네트워크가 뭐냐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네트워크는 노드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전기 통신망의 하나입니다. 좀 저희가 좀 아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통신망으로 각자 통신할 수 있게 연결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어, 이 네트워크에서의 여러 장치들은 이러한 노드 간 연결을 사용을 해서 서로의 데이터를 교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게 되면 네트워크는 우선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방대한 자료 공유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메일, 뭐 기터브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받는 것의 편리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진이나 음악, 영상 등의 디지털 미디어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분배를 통한 그 성능 향상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의 단점으로는 모두 컴퓨터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뭐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바이러스를 보낸다든지 악성 코드를 사용한 해킹 등을 통해서 특정 PC에 담겨 있는 개인 정보들을 빼내서 유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기업 PC에 접근을 해서 해당 기업의 보안 등을 탈취해 간다든지 등의 보안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데이터 변조가 가능하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이런 데이터 변조 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데이터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하게 어, 보게 될 텐데, 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더 전달이 될 때 300기가가 있다고 해서 300기가 통짜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수백만 개의 자그마한 데이터 단위 이 패킷들로 변환이 돼가지고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상한 변조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든지 등을 통해서 데이터 변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이 인터넷인데,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문서, 그림, 영상과 같은 여러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하고 인터넷이 별개가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큰 틀 안에 인터넷이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나오게 될 주요 용어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IP 주소는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디바이스들에 할당이 되어 있는 이 고유적인 번호입니다. 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통신 등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내 연결 지점으로 저희 각자 사용하는 컴퓨터, 뭐 프린터 등 이렇게 랜선 꼽아서 쓰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라우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네트워크 간에서 이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정보를 전송하는 물리적이거나 가상적인 디바이스들을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이제 패킷 교환기라고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움직이는 게 패킷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이제 라우팅이라는 건데, 라우터가 이제 패킷을 네트워크에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보내는 최적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또 스위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하드웨어 쪽 얘기고요.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계층 구조 설명 드릴 때 해당 계층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라는 것이 있는데, 네트워크 디바이스 간의 특정 연결을 식별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프로토콜은 이제 네트워크에서 좀 많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HTTP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의 예시로 보시면 되고,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 통신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서로 통신을 위해서 정해놓은 통신 규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번역을 해도 통신 규약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패킷 교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이터 변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원인인데,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분할을 해서 보내는 것을 패킷 교환이라고 합니다.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는 먼저 크기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는데,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웬, 맨, 랜, 펜이라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설명드리면 웬은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광대역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 혹은 또 대륙 간의 넓은 지역의 컴퓨터를 연결한 네트워크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은 전 세계 수십억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가장 큰 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이라고 해서 이제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메트로폴리탄 하면 대도시죠. 그 대도시 영역 네트워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도시나 그 정부 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한 네트워크를 맨이라고 합니다. 랜은 이제 저희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근거리 영역 네트워크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한 네트워크입니다. 뭐 학원, 병원, 아니면 사무실 등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 네트워크를 랜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개인 네트워크라고 해서 퍼스널 에리아 네트워크라고 하나 있는데 굉장히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로는 아이폰하고 맥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연결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트리형이 있습니다. 보시면 계층형으로도 불리는 형태이고 말 그대로 트리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장점이라고 할 것은 이렇게 이 트리 밑에 그 노드를 하나 더 붙이거나 이 노드를 삭제하거나 등의 그 추가 삭제가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이라는 것은 이 특정 노드에 트래픽이 집중이 되게 되면은 하위 노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왼쪽에 트래픽이 9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1이 들어가 있으면은 9 밑에 있는 애들은 계속 그 트래픽을 부담을 해야 하는 반면에 여기는 1만 유지해도 되는 그런 영향이 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형인데요. 다음은 보시면 이 가운데의 중앙 통신 회선 하나에 모든 노드가 다닥다닥 연결이 되어서 공유를 하는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랜에서 사용하는 이 네트워크 구성이고 그래서 장점은 회선 하나 놓고 다 장비를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적고 신뢰성 또한 우수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뭐 추가나 삭제가 쉽다는 것도 장점이고 이 단점으로는 스푸핑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스푸핑 공격이 뭐냐면은 랜상에서 이 송신부의 패킷을 송신과 관련 없는 다른 호스트에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스위칭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속여가지고 그 특정 노드에 해당 패킷이 오도록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송신부에서 수신부로만 가야 할 패킷이 이런 악의적인 노드, 바이러스를 담고 있다든지 하는 등의 이런 노드를 거쳐서 가게 되는 그런 것을 스푸핑 공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타형인데요. 여기 중앙 장비 하나에 모든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스타형이라고 합니다. 별 모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스타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점으로는 노드 추가 역시 중앙 하나에 연결을 하기 때문에 노드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에러 탐지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패킷 충돌 발생 가능성도 굉장히 적은 것이 장점이고 특정 노드에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중앙 노드가 장애 노드가 된 게 아니라 이 다른 노드가 장애 노드가 된 경우 얘만 고치면 되고 다른 노드들에는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중앙부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얘가 죽어버리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 비용이 높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링형인데요.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링형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노드가 이 양옆에 두 노드들이랑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고리처럼 동그란 하나의 연속된 길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는 노드에서 노드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런 고리 모양의 길을 통해서 패킷이 처리가 됩니다. 장점으로는 노드의 수가 증가가 돼도 네트워크상의 손실이 거의 없고 이런 충돌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옆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노드의 고장 발견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나의 선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할 것은 네트워크 구성의 변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타형과는 다르게 얘는 하나만 죽어도 모두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망형입니다. 이렇게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림에 이렇게 별표되어 있다고 해서 스타형이랑 혼동하시면 안 되고, 스타형과의 차이점은 얘네끼리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으로는 요 하나가 죽어도 다른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죽어도 다른 장치와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네트워크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런 트래픽들을 다 분산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이렇게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축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럼 운영하는데도 그 비용이 높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얘도 모두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도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봤는데, 이런 네트워크 구조들은 이런 분류에 따라서, 연결 형태에 따른 분류들은 모든 컴퓨터 관련 지식이 그렇고 공학 지식이 그렇듯이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잘 적절하게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네트워크의 회선 구성 방식인데요. 이 회선 구성이 뭐냐 하면은 2대 이상의 노드가 하나의 링크, 선에 연결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링크가 뭐냐 하면은 방금 말했듯이 이런 물리적인 통신 경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선 구성 방법은 점대전 그리고 다중점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점대점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점과 점끼리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 컴퓨터와 단말기가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장치 간의 전용 링크만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점으로는 이 링크를 둘만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고, 이 채널의 모든 용량 자체가 이 두 기기의 전송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각 기기별로 전송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케이블, 전선 등이 있겠고, 극초단파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 연결 방식도 점대전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중점 방식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여러 개의 노드들이 하나의 링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기가 하나의 링크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채널의 용량은 그 공간적, 시간적으로 공유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 트래픽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으면 얘네 둘은 좀 기다렸다 써야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네트워크의 전송 방식입니다. 연결된 두 장치 간의 시동 흐름의 방향을 정의할 때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단방향, 단이중, 전이중 방식이 있습니다. 단방향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방통행인데요. 하나의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두 장치가 하나가 전송만 할 수 있고 하나는 수집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TV나 라디오 같은 라디오 같은 장비들이 이제 그 예시입니다. 그쪽에서 오는 전파는 받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쪽으로 전파를 보낼 수 없듯이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반이중 방식은 서로 송수신이 가능은 한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송신이 끝나야지만 다른 쪽도 이제 송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무전기입니다. 무전기는 서로 같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서로 통신이 안 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이중 방식인데요. 이제 전화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말하면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통신 방식인데요. 요거는 이제 유니캐스트, 그리고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니캐스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유니가 보통은 하나를 뜻하는데, 이 특정 대상과 1대1 통신하는 방식을 네트워크 통신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송되는 프레임에 자신의 그 맥 주소, 이 물리적인 주소라고 하는데 이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지에 맥 주소를 넣고 네트워크에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의 모든 시스템은 자신의 맥 주소 그리고 이 프레임의 목적지 맥 주소를 비교를 하고, 만약에 이게 나한테 오는 거면 받아서 처리하고 아니면은 그 프레임을 버리는 방식입니다. 이 유니캐스트 방식의 특징으로는 이제 자기 맥 주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랜카드에 도착한 그 해당 프레임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CPU까지 그 해당 프레임이 도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상의 다른 PC의 그 CPU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캐스트입니다. 멀티캐스트는 이제 얘도 말 똑같이 생각해서 멀티 특정 집단과 1대 다의 통신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신 방법으로는 이 그룹 주소의 D클래스 IP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 그룹 주소를 갖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네트워크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수신자는 자신의 패킷의 그룹에 속하는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패킷의 수용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특징적으로는 이 모든 호스트들이 있는데 얘네 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록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이 친구들한테만 보낸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나 라우터 같은 장비가 이런 멀티캐스트를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유니캐스트보다 효율이 더 높은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다수의 수신자한테 유니캐스트가 보내게 될 경우 하나의 패킷을 똑같은 패킷을 여러 개의 장비에다가 한 번 쏘고 한 번 쏘고 한 번 쏘고 이렇게 만약에 6개가 있으면은 6번을 다 쏘게 되는데 총 6번의 시도를 하는 것과 달리 멀티캐스트는 정해져 있는 딱 요 3명의 수신자한테만 한 번에 보내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브로드캐스트인데 그냥 브로드캐스트 하면은 그냥 방송국도 보통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다 보내는 겁니다. 전제하는 모든 네트워크의 노드들한테 보내는 거고 그래서 이 통신 방법을 보시면 로컬 랜상에 맥 주소를 전송을 하고 시스템에 도착하면 해당 랜 카드는 그 자신의 맥 주소와 다르더라도 이걸 CPU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CPU가 이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처리를 하게 되고요.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인터럽트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또 이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이런 옆에 다른 네트워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친구한테 갈 수는 없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라우터를 경유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네트워크 내 모든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네트워크의 데이터 교환 방식인데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회선 교환 방식 그리고 패킷 교환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회선 교환 방식은 쉽게 그냥 저희 전화선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데이터 전송할 때 이 회선을 수립을 해서 전송하는 교환 방식을 말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데이터 통신 전에 그 데이터 전송 전 이 회선을 먼저 만듭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 회선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독점적으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쭉 전송이 되고 데이터가 전송된 다음에는 이 회선에 사용됐던 이 회선을 전부 다 회수를 한다라는 것이 동작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패킷 교환 방식인데 이 각각의 경로가 따로따로 수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전송할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의 블록 패킷이라고 하고 이것을 분리를 해서 패킷별 통신 경로를 수립해서 전송하는 교환 방식입니다. 동작 원리를 보시면 경로를 수립하는데 이 각각 중계 노드들이 있는데 이런 중계 노드들에서 다음 노드를 뭘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정해져 있는 회선이 아니라 그때그때 본인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래픽 제어도 있는데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트래픽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또 에러 제어가 있는데 이 패킷 유실을 최소화를 그리고 유실된 패킷 복구를 위한 에러 제어도 이게 동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패킷 교환 방식의 비교인데요. 요 세 가지 표는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는데, 패킷 교환 방식에서 경로를 때에 따라 바꾼다고 했는데,
그 경로를 설정하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방식이 따로 존재를 하나요? 그거는 여기서는 안 나와 있고 음. 어떤 장비를 쓰고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